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과 시위대 간 충돌이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해 강경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발표한 전체 여론조사에선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비판론이 늘고 있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옹호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취업 이민 1순위에 2배나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사기 신청도 기승을 부려 심사가 강화돼 기각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각광받고 있는 직업들로 의료 인력과 숙련 기술자, 트럭 운전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구글 앱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 답변을 제공하는 퍼스널 인텔리전스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당국이 미네아폴리스의 시위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반란법을 발동해 강경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선 아이스 요원에 불응하고 가려던 한 여성이 총격 사망한 데 이어 수요일 저녁에는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불법 체류자 남성이 연방 요원이 쏜 총에 총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항의 시위대와 연방 요원들 간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과 시위대 간 충돌이 지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반란법 발동과 미군 병력 투입을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아이스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프로선동꾼들과 폭도들을 중지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반란법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1807년에 반란법을 발동하면 시민 소요, 사회 불안을 반란으로 규정해 한국 등의 계엄 사태와 비슷하게 미군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5배나 증강 배치된 IC의 한 요원이 37세 여성 시민권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시킨 사태로 항의 시위가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일주일 만인 14일 저녁에 또 다른 총격 부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남성의 차를 세우고 불신 검문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도주하려 했다가 연방 요원이 쏜 총격에 다리를 맞고 붙잡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 남성으로 교통단속으로 체포하려 하자 불응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다리에 총격을 가해 붙잡은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총격 부상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에 멀리 나온 200여 명의 시위대와 연방당국 요원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트럼프 측근으로 연방 법무부 부장관에 기용된 토드 프랑세 부장관은 미네소타의 반란은 실패한 주지사와 끔찍한 시장이 사법당국에 대한 폭력을 부추긴 결과라고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란법 발동을 경고해왔는데 현재까지는 발동 없이도 주 방위군들을 대도시들에 투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통령이 해당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 방위군들을 투입하면 소송에 걸려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어 미네소타 사태 악화 시에는 실제로 반란법을 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로스앤젤레스에 방위군 4,000명, 해병 현역 800명 등 4,800명이나 투입했다가 지금은 모두 철군시켰습니다. 시카고에는 일리노이 방위군 300명과 타주인 텍사스 방위군 400명까지 투입하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포틀랜드에도 250명을 배치하려다가 법원에서 중지됐습니다. 워싱턴 DC에만 특별지역을 인정받아 지난해 8월부터 각 주로부터 파견받은 국가방위군 2,500명 이상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31일을 기해 주지사들이 반대하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포틀랜드 등에 배치됐던 국가방위군을 철군시켰고 법원에서 인정받거나 공화당 주지사들이 찬성하고 있는 워싱턴 DC에 2,000명 이상, 루지애나 뉴올리언스에 350명, 테네시 멤피스 등에는 계속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비판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의 부적절한 총기 사용이라는 미국민 여론이 51%로 긍정론 26%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원들은 56%대 14%로 긍정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총격을 가해 미국 시민권자를 숨지게 한 사태로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체 여론에선 아이스의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화당원들 중에서는 아직도 아이스 옹호론이 6대4의 비율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12일과 13일 조사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 전체의 아이스 이민 단속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20%에 불과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네아폴리스 총격 사망 사태에 대해 덜 체포하더라도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났으나 공화당원들은 체포 우선이라는 입장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스가 불법 체류자들을 덜 체포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당원들 중에서는 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원들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공화당원들의 59%는 민간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는 불법 체류자 체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옹호론이 높았습니다. CNN의 여론조사에서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아이스의 총격에 대해 51%는 부적절한 무력 사용으로 비판한 데 비해 적절한 대응은 2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적절한 대응이 56%로 부적절한 무력 사용 14%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정책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대한 미 국민 여론 지지율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으나 한꺼번에 폭락하지는 않고 있으며 공화당원들로부터는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이번 조사에서도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민 여론 지지율은 40%로 12월에 41%에서 1포인트만 하락해 아이스의 총격 사망 사태로 치명타를 입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대통령 업무 지지율도 1월 초 42%에서 1월 중순 41%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 이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신청도 기승을 부려 심사를 대폭 강화해 기각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 능력자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거의 2배나 몰리면서 브로커 등을 통해 연구 실적과 경력을 위조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려 이민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손쉽고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에 근 2배나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으나 허위 사기 신청과 같은 부작용도 기승을 부려 심사 강화로 기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들은 노벨상과 같은 저명한 수상 경력이 있거나 특출한 연구 실적, 박사학위 등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미국 내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급행료를 내면은 보름 만에 승인 여부를 판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노려 연구 실적 등을 조작하는 사기와 돈을 받고 이를 조장하는 브로커, 컨설턴트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들은 2025년 1분기 7,370명, 2분기 7,260여 명, 3분기 7,470여 명으로 전년도 분기별 4,700여 명, 5,400여 명, 4,300여 명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건수는 1분기 3,265명, 2분기 3,430명, 3분기 3,527명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2B-1A2의 승인율이 전년도 67%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50%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서비스국은 취업이민 1순위 특수능력 소지자들이 제출한 연구 실적이나 경력 등에서 조작된 사기와 허위가 많이 포착돼 심사와 검사를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사와 검사를 한층 강화한 만큼 승인율은 67%에서 50% 이하로 급락하고 기각률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강화된 심사와 조사 과정에서 한 신청자는 브로커에 $500를 지불하고 한 컴퓨터 연구 논문에 제4저자 이름을 올려 이를 이민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연구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아예 가짜 학위와 연구 실적을 만들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취업이민 1순위 전문 조직은 회원당 $10,000씩의 회비를 받고 1순위 신청에 필요한 연구 실적이나 학위, 경력 등을 만들어주고 이민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수법으로 2024년 한 해 $1,000,000 이상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서비스국은 취업이민 1순위는 물론 모든 이민 신청서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한층 강화해 허위 서류 제출과 사기 신청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 사기 신청으로 포착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비자를 취소당하고 결국 추방당하게 되며 향후 모든 이민 혜택을 금지당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올해도 살아남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전성기를 맞고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 바로 의료 인력과 숙련 기술자, 트럭 운전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중에서도 심장병 메디컬 테크니션과 널스 프랙티셔너 등이 가장 많이 채용되고 있고 트럭 운전자, 냉난방 기술자를 비롯한 숙련 기술자, 테크 업종에서는 데이터 과학자 등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의 직업과 고용에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AI 인공지능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직종에서는 일자리들이 아직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 이에 적극 도전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고 있는 올해 채용 붐으로 아직 유망한 직종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직종은 헬스케어 붐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 인력들은 여전히 우대받고 있습니다. 취업 전문 사이트 인디드에 가장 많이 게시되는 채용 공고 탑 50 중에서 40%나 의료 인력이 차지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의료 인력 중에서도 우대받고 있는 직종을 보면 심장병 메디컬 테크니션이 1위로 최근 3년간 34% 늘어났습니다. 이 직종의 중위연봉은 $134,000를 000 기록하고 있습니다. RN 등록 간호사들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취득하고 처방전까지 쓸 수 있는 NP, 널스 프랙티셔너들이 채용이 많은 직종 3위를 차지했는데 중위연봉은 $143,200입니다. 채용이 많은 2위는 트럭 운전사가 차지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영어 못하는 운전사들은 운전면허증이 박탈되고 있어 귀한 직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위 연봉은 $160,0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크 업종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직격탄을 맞고 있으나 데이터 센터들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그중 데이터 과학자들은 채용 많은 직종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AP 컨설턴트가 24위, 소프트 엔지니어가 28위로 내려간 것에 비하면 AI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인 데이터 센터들을 구축하는 데 데이터 과학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숙련 기술로 손으로 처리하는 숙련 기술자들도 AI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AI 인공지능 영향력이 제한적인 숙련 기술자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냉난방 기술자는 채용 공고가 많은 직종 16위에 올랐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정보 검색을 넘어 Gmail과 구글 포트 등 개인 데이터까지 활용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퍼스널 인텔리전스 기능인데요.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했으며 사용자가 직접 기능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기능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공개된 정보를 찾는 수준을 넘어 개인이 사용하는 구글 서비스 안의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글은 이 기능을 퍼스널 인텔리전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메일, 구글 포토 등 구글 앱과 연동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미나이에 문의하면 단순한 일반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가 촬영한 차량 사진을 분석해 맞는 타이어 규격을 추천합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주행 환경이나 차량 관리 습관까지 고려해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면 이전 여행 기록이나 평소 관심사, 사진 속 활동 등을 참고해 맞춤형 일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기능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퍼스널 인텔리전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상태이며 사용자가 직접 활성화 여부와 연결할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해제하는 것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특정 대화에서만 맞춤형 기능을 끄거나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시적 대화 모드도 지원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미나이는 지메일이나 구글 포토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이미 사용자의 정보가 자체 서비스 내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것이 외부 서비스에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묻지 않는 한 언급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미나이가 모든 세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입니다. 골프를 즐기지 않는 사용자가 가족을 위해 골프장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면 제미나이는 이 사용자를 골프 애호가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의도와 실제 상황을 항상 완벽히 구분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퍼스널 인텔리전스 기능은 미국 내 일부 AI 프로, AI 울트라 구독자에게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와 무료 사용자에게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